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역시나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보험 1번지입니다. 요즘 교통사고도 많고 자동차 보상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이 영상은 놓치지 않으셔야 앞으로 교통사고 났을 때 손해 없이 합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쇼츠 영상에서 2023년 올해 1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자동차 보험 제도 중에 변경된 중요한 사항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부상등급 12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경상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 운전자의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상 등급은 가장 최저인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부상 정도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12급에서 14급에 대한 부상 등급은 14급은 단순 타박상, 13급은 많지는 않은데 단순 고막 파열이나 흉부 타박상이고 12급은 가장 많이 해당되는 척추 염좌입니다. 보통 허리나 목 치료를 받으면 이 12급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11급은 운전자 보험에서 자동차 부상 위로금을 가입 금액의 2배까지 받을 수 있는 뇌진탕이 이 11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명 과실본인 부담제로 변경이 되면은요, 뇌 과실이 40%라고 가정을 하고 뇌 치료비가 총 200만원이 발생되었다면 상대편 대인에서 가해자의 과실분 60%만큼의 120만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뇌 과실분 40%만큼의 80만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실분 본인 부담은 책임보험인 대인 1은 해당이 되지 않고 대인 2에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달리됩니다. 다시 계산을 해드리면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불리는 대인 1에서는 해당 부상 급수만큼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4급은 50만원, 13급은 80만원, 12급은 120만원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 한도를 벗어나는 경우는 대인 2, 즉 쉽게 종합보험에서 무한으로 보상이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서 자동차 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하지 않고 대다수가 종합보험을 가입하시는 거겠죠. 계속 이어서 내가 과실 40%의 피해자이고 부상등급 14급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책임보험 대인 1에서의 14급의 보상 한도가 얼마였죠? 50만원이니까 50만원은 과실부담 없이 전부 보상이 되고 나머지 150만원은 대인 2, 즉 종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데 대인 2에서만 과실 적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150만원의 40%인 60만원은 피해자인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60%만큼의 90만원과 책임보험 5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0만원을 가해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예전에는 내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상대편 과실을 무시하고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가해자의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었는데, 자, 이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용 대상 기준은 중상 환자를 제외한 경상 환자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치료비 보장이 어려운 보행자나 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는 경상 환자라 하더라도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격자는 이렇게 보호가 돼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처리는 우선 상대편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전부 지급하고 본인 과실만큼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이때 자비로 처리하시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에 접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예상이 되냐면 당연히 아프지 않은데 병원을 일부러 가는 일이 줄어들 거고요. 치료비를 본인이 계산해야 하는 가해자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100% 피해자가 아닌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하면 예전처럼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병원을 굳이 많이 다니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합의를 볼 때 과실 문제도 역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경상 환자들의 합의 시점과 합의 금액이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 이런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즉 4주를 초과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진단서 발급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단순한 타박상으로 진단을 받고도 4주 이상은 기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4주가 넘게 되면 추가 진단을 받아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 단순하게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장기 치료를 하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치료가 정말 필요한 분들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사항들이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일명 나이롱 환자가 줄어들 것 같고요. 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치료비를 더 부담하는 경우도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른 이면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정말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분이 추가 진단을 받지
받지 못하거나 치료비 과실 부담 문제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경우가 불가피하다면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을 적극 활용하시거나 주변의 교통사고 전문가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준비했고요. 궁금한 내용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 보험 1번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1번지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